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남상일입니다. 역사 속 뚜렷한 흔적을 찾기 힘들었던 가야. 오늘은 그 숨겨진 발자취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찬란했던 가야의 숨결을 간직한 창녕 고분군.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떠나 보시죠. 낙동강을 자양분으로 삼은 가야의 땅 창녕. 오늘 지역민과 가야의 역사를 공유하는 특별한 설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총 24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발굴해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다양한 무덤 형태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조사 내용을 공개를 해드리고 또 나온 유물들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이 발굴도 그렇지만 여기 창녕 지역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던 그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 현장 설명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의 소국 연합체였던 가야. 초기 김해 금간 가야에서 후기 고령 대가야를 중심으로 600년간 소국 연합체의 형태로 한반도의 역사를 함께 그려왔습니다. 18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 18개 시군들은 대부분 500m 내지 아니면 600m 내지 800m 정도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든지, 아니면 낙동강이나 난강, 아니면 남해안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의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월하게 다른 나라를 복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죠. 역사 고증 속 자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가야. 역사서의 대부분은 중국, 일본, 신라를 중심으로 기록돼 있었는데요. 그중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에는 진공황후가 369년 가야 점령 후 임나 일본부를 두고 실질적 통치를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일본인 역사학자들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야사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은 임나 일본 부서를 증명하려는 일본의 도굴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합니다. 가야는 본래 가야를 주체로 한 역사가 아니고 외세가 그네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연구됐던 역사죠. 불행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사도 임나일본 부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가야사를 연구한 것이 아니고 임나일본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랬을 때 한국과 일본의 대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거친 것이죠. 1970년대 낙동강 일대 개발 중 가야 시대 유물이 발굴되면서 가야사 연구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고분 유적은 여러 세력으로 나뉜 가야의 문화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대형 고분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세력들의 그 문화 역량이 결집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고분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각종 건공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봉터를 축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토목 기술이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또 대량의 자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고분이 되겠습니다. 가야사 속 창녕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고분을 통해 주변 국가의 교류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낙동강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주변 국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가야사의 특징이 잘 담긴 교동과 송현동 고분은 사적 제514호로 지정돼 발굴 조사가 거듭되고 있는데요. 송현동 고분군 15호묘에는 가야 특유의 순장 문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내구의 유골이 한 번에 발견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신 유골이 발굴된 송현동 고분. 훼손이 심한 세구와는 달리 가장 안쪽 자리의 유골 한 구는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덤의 주인과 정반대로 안치된 내구의 유골은
입구를 향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순장의 흔적을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양호한 상태의 유골을 기초로 인물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얼굴의 윤곽선, 근육, 피부는 물론 머리카락까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세부적 복원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2년 동안 20여 명의 법의학, 해부학, 고고학자들의 노력으로 환생한 가야 소녀. 오늘날 우리와 많이 닮아 보이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은 바로 노동력을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사람이 죽는 그것은 노동력의 상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막을 가능성이 높고, 가야 같은 경우에는 농업 생산이보다는 주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성장했던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에 대한 소중함이 덜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더욱더 후하게 했던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 종교적인 측면 아니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순장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교동과 송현동 고분은 1, 2, 3 구역으로 나뉘어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4월부터 이루어진 2구역 조사 중 기존 3기의 고분 외에 21기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다양한 고분의 형태까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새벽을 만들어 놓고 한쪽을 틔운 다음에 시신이나 부장품들을 한쪽 벽으로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부장을 하는 그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무덤들은 4벽을 같이 쌓았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 확인됐습니다. 창녕 고분의 특징은 3군데 벽을 먼저 쌓은 뒤 시신이나 부장품을 넣은 앞트기식 방식인데요. 4벽을 동시 조성한 고분이 최초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봉분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쌍분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거 가야 지역에서는 이렇게 무덤을 덧대는 게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안 나오고 있고, 황남대충이라든지 여기 이제 주로 신라 쪽에서 많이 나오는 무덤에 연접하는 형태가 이번에 또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라 고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쌍분 형태의 고분. 발굴된 토기 역시 신라의 황남대총에서 나온 토기와 유사해 신라와의 교류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린 고분 형태가 발굴돼 소국연합체였던 가야의 특징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내년도 향후에는 그 큰 봉토가 남아 있는 큰 고분군 과 그 주변을 발굴을 해서 조금 더 이 초기의 그 교동 송현동 고분군의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의 안개 속에 갇혀 그 흔적을 찾기 힘들었던 가야사. 서서히 그 비밀의 안개가 걷혀 진정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세계 4대 진미로 꼽히는 음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신비한 맛은 생명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빼어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음식 만나보시죠. 전통 한국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국의 집. 과연 오늘의 요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수리꾼 서진실입니다. 오늘도 한국 고유의 맛을 느끼기 위해 이곳 한국의 집에 찾아왔는데요. 전통 요리의 대가 김도석 조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조리장님, 안녕하세요. 진실 씨, 세계 4대 진미로 꼽히는 식재료가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송로버섯 그리고 철갑상어알 그 정도 알고 있어요. 세계 4대 진미는 송로버섯, 철갑상어알, 거위간, 또 보거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대 진미 중에 하나인 보거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세계 4대 진미라고 하니까 오늘 특히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배워볼 요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배워볼 요리는 바로 이건데요. 세기를 매료시킨 치명적인 맛. 시원한 국물과 담백한 보고살의 깔끔한 조화.
오늘의 요리 보고탕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배워볼 요리는 하동갱이라는 보고탕인데요. 고문원에는 바다의 돼지라 하여 하돈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북송시대 시인 소동파는 보고 맛을 가리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과 맞먹는 맛이라고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근데요, 보고에는 독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예, 보고는 쉽게 손질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거든요. 요즘은 보고에서 독을 제거하여 따로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독을 제거한 보고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보고의 참맛과 부드러운 국물을 책임질 재료들. 식욕을 돋게 하는 향긋한 미나리와 깊은 맛을 내줄 대파, 얼큰한 맛을 더해줄 고추를 송송 썰어 넣고 하루 정도 물에 담가놓은 보고를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보고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좋나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보고는 허한 것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성인병 예방에 좋고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소한 향이 솔솔 참기름을 넣어 보고를 볶아주고 황태 육수를 넣어 끓여줍니다. 보고의 진한 맛에 참깨즙의 고소함을 더해주고 깔끔한 맛의 1등 공신 채소를 넣어줍니다. 근데 조리장님, 보고 요리에 미나리가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 미나리에는 엽록소가 많아서 간의 독소를 빼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도 그 보고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나리를 넣어 같이 끓여갖고 드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다 됐는데요. 한번 드셔보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담백한 보고살과 속이 확 풀리는 시원한 국물. 목숨과도 바꾼다는 보고 요리 그 맛은? 정말 맛있어요. 보고의 담백함과 그리고 미나리의 향긋함이 그 맛을 2배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소리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둥둥둥 하동갱, 둥둥 하동갱, 4대 진미 중에 하동갱 당연 최고로다. 감사합니다. 보고탕으로 가정에서도 세계 4대 진미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보고. 전통 조리법이 담긴 보고탕으로 든든한 한 끼 식사 즐겨보세요. 처형무, 강령탈춤, 목공의 제작시연 등 중요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9월 한 달 전국 각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개 행사는 한가위를 맞아 더욱 풍성한 공연과 전통 명절에 어울리는 우리 멋과 흥이 담긴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9월 10일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덕수궁 한명전에서 국제사진영상 상영회 달과 사진의 밤이 개최됩니다. 이번 상영회는 11개국의 사진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며 청명한 가을밤의 정취와 어울리는 사진은 물론 음악까지 함께 감상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열리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우리네 인생을 일컬어 한 굽이 한 굽이 걸어가는 고갯길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굽이진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 더욱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다양한 우리 문화유산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얼씨구 좋다.